그러니까 퇴직금을 주긴 줄 건데 네. 기본금만 가지고 퇴직금 계산하고 싶고 인센티브를 넣고 싶지 않아. 금액이 확 커지니까. 맞아요.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이것도 결국에는 싸우기 위한 하나의 카드, 합의금을 낮추기 위한 카드인 건데 인센티브를 임금성을 줄이게끔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느낀 건데 근로계약서를 생각보다 안 쓰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로계약서 작성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다 쓰셔야 돼요. 일부러 안 쓴다라고 하면은 근로자가 아니라 너는 프리랜서잖아로 가시려면은 안 쓰는 게 맞죠. 근로계약서를 썼다라는 게 근로자로서의 징표기 때문에 나는 프리랜서의 포지션에서 사람을 대할 거야라고 하면은 네. 근로계약서는 사실 안 쓰는 게 맞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간다고 하면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시는 게 맞고요. 프리랜서 계약서는 법에서 정해진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정해진 게 아닌데 보통 쓰는 이유는 넌 정말 프리랜서야 라는 거를 좀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장치인가요? 프리랜서로 한 2, 3년 일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퇴직금을 요구했을 때 나를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맞아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는 사실 실제 운영을 프리랜서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근로계약서 말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는 걸로 1차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프리랜서 계약서는 법정 계약서가 아니다 보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만들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게 대척점에 있는 게 근로계약서다 보니까 프리랜서 계약서 안에 근로계약서에서 들어가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프리랜서 계약서를 쓸 때 근로자한테 들어가는 조건들을 빼는 게 관건이에요. 제목은 프리랜서 계약서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유추해보면 근로자잖아 라고 쓰여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계약서를 쓸 때는 근로자 냄새가 나지 않게끔 주의해서 쓰는 거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이 직원을 데리고 운영하는 방식이 근로자처럼 쓴다 라고 하면은 계약서가 아무리 프리랜서 계약서로 잘 갖춰져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카톡이나 녹음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노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기 때문에 운영 방식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형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거든요. 가장 먼저 갖춰야 되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프리랜서로 쓸지 근로자로 쓸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프리랜서로 쓰겠다라고 하면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근로자로 쓰겠다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아무거나 쓰면은 또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표준근로계약서라고 있어요. 많죠. 노동부에서 나온 표준근로계약서니까 이게 정답이구나 생각을 하고 쓸 수 있어요. 딱 표준계약서는 정말 말 그대로 정형화된 표준처럼 일을 하는 회사에서 썼을 때 문제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연장근로 많이 하는 일반 사무직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표준근로계약서 쓰면은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하물며 헬스장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곳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일단 쓴다라고 하면은 탈탈탈탈 다 털릴 수가 있어요. 근로계약서 안 썼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걸리면 벌금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을 때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서가 미비했을 때에도 500만 원 이하 벌금. 보통 그런 것들을 노무사님이나 해갖고 커스텀을 짜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초기에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벌금을 막으려면 제대로 써야 되니까. 그리고 뭐 필수 기재사항이 다 들어갔다라고 하면 미비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트레이너가 일을 할 때 계약서상에는 9시, 6시라고 되어 있었어요. 헬스장 자체에서 이번에 뭐 명절 연휴다 뭐 한다 해가지고 일이 없어서 그냥 일찍 퇴근해봐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만약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계약서에 6시까지로 정해놨는데 일찍 퇴근시킨 거잖아요. 회사 측 사정 때문에 회사가 일찍 퇴근해봐라 라고 한 상황이면 2시간 일찍 퇴근했을 때 2시간의 70%가 휴업수당이라고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 잘못 썼을 때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상황에 맞춰가지고 헬스장 운영 방식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현황에 맞지 않게 일단 그냥 다 쓴다. 긁어 모아서 이렇게 썼다. 끝이 아니에요. 잘못 쓰면은 계약서 때문에 임금체불 발생할 수 있고 계약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상당 부분의 임금체불은 계약서만 잘 써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근로계약서라는 게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나하나 다 명시하는 거고 우리가 애매한 가운데 영역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고 불리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애매한 영역이기 때문에 불리한 건 사실 근로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애매해요. 계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계약서라도 제대로 써놨다라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쓸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있다라는 게 100% 승소해드린다는 아닌데 내가 전액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 카드를 통해 합의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면 퇴직금 조심스럽게 뭐 줄이는 방법이라는 게 그런 게 있긴 한 거예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근데 이제 영업직이 많은 업종은 특징이 기본금이 낮고 인센티브가 높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퇴직금을 주긴 줄 건데 네. 기본금만 가지고 퇴직금 계산하고 싶고 인센티브를 넣고 싶지 않아. 금액이 확 커지니까. 맞아요.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이것도 결국에는 싸우기 위한 하나의 카드, 합의금을 낮추기 위한 카드인 건데 인센티브를 임금성을 줄이게끔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인센티브 자체가 임금이 아니라고 인정이 돼버리면 기본금만 가지고선 퇴직금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없애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나 지금 우리 헬스장에서 주시는 혹은 영업직에서 받아가는 인센티브는 거의 대부분이 개인 인센티브일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개인 인센티브의 반대가 이제 집단 성과인데 집단 인센티브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비벼볼만 해요. 개인 인센티브다라고 하면은 사실 임금성을 없애는 건 거의 어려워요. 업계 특성이다 보니까 방식 자체를 뒤바꾸는 게 어려우시기는 한데 새로 설계해서 내가 길을 개척을 하겠다라는 측면이 된다고 하면은 퇴직금의 인센티브를 조금 배제하는 방식을 고려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이것도 100% 확실한 방법은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100% 지급이 아니라 합의로 줄여나갈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헬스장 관장들이 너가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가져가 라고 해서 덜 가져가는 사장님들도 사실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마인드 자체가 어떠냐면 퇴직금이라는 거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가장 큰 딜레마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제대로 내가 퇴직금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인센을 많이 주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쵸. 초기 설정값부터 세팅을 조금 해야 되는데 법정 퇴직금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좀 적게 나가는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금이 매년 올라가니까 네, 맞아요. 1년에 한 번씩 좀 끊어가고 싶다. 맞아요. 이때 기준으로 끊고 이때 기준으로 끊고 네, 싶다. 뭐 이렇게 나중에 한 번에 줘버리면은 마지막 가장 높은 금액을 가지고 맞아요.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이거를 우회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퇴직연금이에요. 연금 중에서 DC형. DC요? 퇴직연금이 DB형이랑 DC형이 있거든요. 확정 기여형 DC형, 확정 급여형 DB형인데 DC형으로 가져가면 1년에 이제 연간 지급된 임금의 12분의 1만큼 납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퇴사 시점에 더 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년 단위로 끊어 그 1년에 12분의 1, 두 번째 해 임금의 12분의 1, 세 번째 해의 12분의 1로 그냥 퉁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DB형은 퇴사 시점에 실제 퇴직금만큼을 추가로 납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DB형은 큰 의미는 없고 DC형을 이건 은행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은행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에 가입을 하는 거니까 이제 퇴사를 결심하고 갑자기 막달 3개월에 스파트를 올려서 수업 기계가 돼버리고 매출 기계가 돼버려서 퇴사하기 직전에 퇴직금을 몰아치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방어라는 게 없는 거죠. 이거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법에서 평균임금 산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평상시에 생활임금을 한번 뽑아보자 이건데 지금 이 상황은 평상시에 생활임금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거품 잔뜩 일으킨 그런 상황인 건데 판례에서 이런 경우에는 평균 임금을 산정하기 부적당한 경우다라고 봐가지고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한 뭐 이전의 3개월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실제 1년으로 늘려가지고 1년의 평균 임금으로 보든지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로 봐가지고 평균 임금 산정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판례 법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전문가 조력이 좀 필요해요. 수가 있네요. 또 궁금한 게 물론 사장들도 잘못한 게 많긴 한데 그냥 무단 퇴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업장에 실제로 피해를 많이 끼친 거잖아요. 이런 무단 퇴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임금을 줘야 되는 측면 하나, 그리고 나한테 이 무단 퇴사 때문에 발생한 손해, 이 두 가지는 구분해서 봐야 돼요. 보통 회사에서 예컨대 미지급 임금 뭐 한 달치라도 나 이번 달 거 너 못 줘. 너 이렇게 사고 쳐놓고 나가는데 나한테 한 달치 임금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노동조 갔겠죠. 임금 달라고. 그러면은 보통 사장님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은 내가 얘 때문에 받은 피해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더 받으면 더 받아야지 돌려줄 거 없다. 마음대로 상계해버리고 안 준다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임금은 상계가 금지돼 있어요. 상계 처리하면 안 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라? 맞아요. 그래서 임금을 일단 줘야 되고 손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라고 하면 이건 민사적으로 따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노동법이 근로자의 권리를 너무 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핍박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법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 게 문제인 건데 이거를 줄 임금은 어쨌든 무조건 줘야 돼요. 만약에 임금을 안 준다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으니까 사실 이거는 헬스장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일반적인 회사의 사무직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사고치고 나가는 건 똑같죠. 그쵸. 근로자를 사고치고 나가서 회사가 정신적, 물리적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는 건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일반 사무직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손해가 발생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겠죠. 뭐 텔레마케터가 전화 오늘 한번 못 막았다고 피해액을 찬출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지금 딱 대표님 말씀하신 그거.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이벤트 때문에 발생한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 사무직분들은 거의 이제 하나의 부품처럼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 때문에 발생한 손실이 정확히 얼마인지 산정이 불가능해요. 근데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 관리라는 게 있으니까 금액 산출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이 사람의 무단 퇴사 때문에 발생한 손해액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측정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민사로 가면은 결론적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헬스장의 업무 특성 때문에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잖아요. 네.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자 책임? 예를 들어 손해배상 금액이 1,000만 원이 나왔다. 이 사건 사고 때문에 내가 발생한 손실이 1,000만 원으로 확정이 됐다. 네. 근데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본인 책임으로 줄어들고 가져가는 게 있어요. 전액이 다 인정될 수는 없어요. 직원이 잘못한 것도 결국은 사장 잘못이다?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공격을 당해야 되고 돈도 돈인데 마음에 좀 상처를 입는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를 먼저 좀 잘 써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굳이 소송이나 뭐 그 노동청까지는 안 가도 된다라는 거를 이제 그 대표님들도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 저보다는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 한번 해주실 말인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정말 항상 외로워지시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조금이라도 덜 상처받고 잘 하려면 계약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 초기 세팅만 잘해도 제가 봤을 때는 7할, 8할은 막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더 많은 좋은 이제 법률적인 정보를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